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훼손과 혐오 낙서, 여기에 일본 총영사의 철거 망언까지 계속된 순환을 겪고 있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소녀상 주변의 조경 공사를 위한 모금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퀸테로 글렌데일 시의원은 새로 부임한 일본 총영사가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라는 망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수기야마 일본 대사가 미국으로 부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즉 자신이 미국에 가서 할 최우선 과제는 위안부 기린비를 세운 도시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기린비를 모두 철거하는 것이라고 한 입장과 같습니다. 아베 정권은 국제 홍보 예산 5억 달러로 미국을 역사 전쟁터로 규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교과 과정 포함을 막고 샌프란시스코와 아틀란타 소녀상 기린비 건립 방해 등 소녀상 철거뿐 아니라 위안부 역사를 미국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된 압력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에 한인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여성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 소녀상이 있는 중앙공원 조경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글렌데일 소녀상에는 위안부 행동 케어, 일본 인권단체, 3.1 여성 동지회, 미주 민주참여 포럼 등이 참석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로 남기고 교육하기 위해 글렌데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글렌데일 중앙공원 개조 공사가 예정된 가운데 소녀상 주변 환경 공사비를 한인사회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이 전면적으로 개조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녀상도 살짝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저희가 소녀상의 주변 조경 공사비를 우리 커뮤니티의 정성을 모아서 글렌데일 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행동은 모금운동 은행 계좌를 별도로 신설했고 현재 노년층의 모금액이 쌓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모금 금액은 5만 달러로 모든 모금 상황과 비용 등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한인 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한 K 콘텐츠 엑스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설명회나 스토리 피칭에서 나아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B2B 엑스포를 표방한 이번 행사는 한류 콘텐츠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새로운 팔러 개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ABC에 수출된 KBS 드라마 굿닥터는 시즌2 방송을 마치고 시즌3가 한창입니다. 박스에 수출된 MBC에는 국명가왕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K 콘텐츠의 수요가 높아지며 본격적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팔로 개척이 목표입니다. KBS 아메리카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굿닥터가 드라마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MBC의 복면가왕의 예능으로서 이랬었고, 또 CJ의 꽃할배가 이렇게 성공을 했듯이 이런 모든 장르에서 어떤 그 콘텐츠가 문화적으로 어필을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문화권이 비슷한 아시아 지역에 비해 콘텐츠 신흥 시장으로 불립니다. 한류를 소비하는 주로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 국가였는데요. 미국은 저희에게는 신흥 시장입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은 한류 콘텐츠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Korean content has a very strong track record, very well produced and very creative ideas. They are developing their business model could very well be something where we could find a synergy with one of my existing clients or one of the contacts that I have in the US. 아동 콘텐츠, 그리고 그래픽 특수효과 시장에서도 K 콘텐츠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최신 트렌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재미있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한국 콘텐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헐리우드이 굉장히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헐리우드에 있는 컴퍼니들이, VFX 컴퍼니들이 한국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는 한류 도서와 웹툰 등 다양한 포맷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포맷을 판매할 경우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 게임, 매니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로 무궁무진하게 파생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원천 소스거든요. 오늘과 내일 LA에서 B2B로 제한되는 이번 행사는 목요일부터 B2C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K-팝 콘서트를 개최해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LA에서 처음 개최된 K-콘텐츠 엑스포. 미국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의 판매 확장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민족학교 내부 분열과 관련해 어제 절반에 가까운 실무진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확대되면서 민족학교의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은 어제 오후 민족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사회에 사임을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 실무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조나단 백 사무국장과 함께 제니선 이민법률서비스부장, 김용호 디지털부장 등 민족학교 지도부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민족학교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론사 성명을 통해 어제 시위를 벌인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족학교 지도부는 그동안 꾸준히 이민자 가정과 노동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활동 그리고 실무진의 노동 결정 권리를 지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어제 민족학교 직원 10여 명은 민족학교 지도부가 영어에 미숙한 실무자들의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노조 결성 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했다며 백 사무국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세 실무진과 2세 지도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향후 민족학교의 활동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이중 국적을 가진 가족이 멕시코에서 무차별 총격을 받아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라이벌 조직의 차량으로 오인해 공격한 것으로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소탕 작전에 지원을 제의했지만 멕시코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일가족이 마약 카르텔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은 최소 3명의 여성과 6명의 어린이들이며 1명의 어린이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숨진 어린이 중에는 6개월 된 쌍둥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적을 가진 이들 가족은 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 치와와주의 라모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세 대의 SUV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하던 가족은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 차를 멈춰서자 괴한들이 총격을 가하며 차량에 불을 질렀고 이어 나머지 2대의 차량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9명의 사망자 외에도 7명의 어린이가 애리조나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친지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할 군인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울 테니 새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인 라모라 지역은 몰몬교 신도 중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일부가 1924년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주해 모여 살아온 곳입니다. 이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같이 쓰면서 미국과의 유대도 긴밀히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국제공항 터미널 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승하차가 금지된 이후 승객 대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공항 측이 대기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승객들의 차량 공유와 택시 승하차 대기 공간인 LA 엑시트의 공간을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프트가 새로 확대되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우버는 리프트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택시 승하차 공간도 추가로 확대됩니다. 앞서 택시들의 터미널 내 픽업이 금지된 이후 공항 이용객들은 셔틀을 타고 대기 공간으로 이동한 뒤 긴 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 30분까지 늘어나면서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공항 측은 사과와 함께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의 한 열차역에서 한 남성이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역 관리인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건지면서 관리인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20분경 베이지역 콜리시엄역 CCTV 영상입니다. 레이더스의 풋볼 경기가 끝난 직후 많은 사람들이 역에 모여든 상황. 열차가 역내로 진입하고 있던 순간 한 남성이 주춤하더니 선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차가 코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한 남성이 급히 떨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올립니다. 0.1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을 구조한 사람은 역 관리인이었던 존 오코노로 열차 당국과 시민들은 그에게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My honest opinion, he wasn't going to make it, and I couldn't watch it happen. I don't know what to say. I'd like to think that anybody else standing ther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God put me there for a reason, right? I guess. He got to go home. 한편 선로에 떨어진 남성은 정신감정과 함께 약물 중독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츠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사회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한일 갈등은 물론 LA 노숙자 문제, 한인타운 올림픽 게이트웨이와 마당 프로젝트, 다카, 월남전 참전 한인 전우들의 처우 개선 등을 전했습니다. 지미 고메츠 연방 하원 의원은 버스 정류장 정비 사업 지원과 70주년 한국전 기념행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의뢰인 117명을 위해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한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는 의뢰인에게 $30,000에서 $70,000를 받고 영주권 수속 서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체포됐다 보석금 $50,000로 풀려난 상태고 이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킨 패스트푸드 파파이스가 내놓은 신제품이 인기를 끌며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메릴랜드의 파파이스 매장에서 치킨 샌드위치로 인해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치킨 샌드위치를 놓고 격투를 벌이다 흉기에 찔렸습니다. 목격자는 누군가 새치기를 하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간 쇠고기를 먹고 캘리포니아 주민 1명이 숨졌고 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25회 제네바 국제영화제에서 필름 앤드 비욘드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제는 박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이 같은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고 영화 아가씨를 비롯해 장편 2편과 단편 3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